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거의. 이거를 항상 10가지를 머리에 탁 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 10가지 중에서도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돼요, 일단. 이거를 10번 이상 봐셔도 됩니다. 사람 관리죠. 얘는 성격이 이렇다. 얘는 이렇구나.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대충 해갖고 1억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리 자체를 챗GPT와 만드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가 2TB, 3TB죠. 인간의 뇌는 2.5 페타바이트예요. 이 10가지의 법칙을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운빨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요식업의 법칙이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배달 세팅이나 자영업 시장 변화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의한 내용은 배민을 세팅을 바꿔서 어떻게 홀 포장으로 이렇게 운영해라는 방식인데, 자, 오늘 강의할 것은 조금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9년 동안 장사를 하는 제가 만든 이론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라서 이것들을 나중에 앞에 있던 영상 마케팅 관련 그리고 배민 관련 해서 접목시키세요, 접목. 그래서 오늘은 뭐냐, 장사라고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발주하고 장사가 안 되면 마케팅을 쳐서 손님을 더 낸다 까지입니다, 보통.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장사를 하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머릿속에 딱 장사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표 같은 게. 내가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운영교육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10번 이상 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무료로 해줘도 괜찮은가요? 이건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이니까 일단은 자 보시면 요식업, 영업, 운영이라고 할게요. 쉽게 풀어낼게요. 쉽게. 자, 내가 운영할 때 운영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직원들처럼 나가지고 그냥 해당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운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가 세분화돼야 돼요. 자, 여기서 목표가 세분화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장사하려면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을 뭐로 가지고 만들죠? 재료로. 그렇죠. 네. 첫 번째, 재료 관리입니다. 이제 마인드맵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둥을 잡고 가지를 치는 방법이에요. 네. 운영점에서. 자,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으면 되나요? 음식을 팔려면 재료 갖고 뭘 해야 되나요? 조리를 해야 그렇죠. 네. 2번. 조리를 하게 되면 조리는 뭘로 하나요? 조리기구로 하죠. 그렇죠. 그게 시설 관리입니다. 자,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화 되겠죠? 그 시설 관리고. 네. 시설에 오염이 되잖아요. 네. 계속 쓰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청소해줘야죠. 그게 위생 관리입니다. 자, 이 4가지를 누가 하나요?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관리입니다. 자, 재료와 조리와 시설, 그 다음에 오염도를 관리를 해서 그게 사람이 한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 하나요?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고객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CS 관리. 자, 요거까지 끊을게요. 이것이 네.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관리는 네.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내가 없어도 됩니다. 네. 발주는 언제부터 해라? 조리는 몇 도에 해라? 몇 분에 나가라? 시설 관리는 주에 몇 번 청소해라? 위생 관리는 그 위생법에 맞게끔 관리를 해라? 인사 관리는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언제 쉬고 월급은 어떻게 나가라? 그 다음 고객 관리는 컴플레인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라? 까지. 그러니까 이게 점장의 영역이죠. 점장. 그죠? 고객 관리가 됐죠. 이제 음식을 이제 팔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되면요. 사장님들은 장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매장을 키우는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뭘 해야 되죠? 광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마케팅을 했어요. 네. 손님이 이제 많아졌어요. 돈이 벌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럼 이제 그 돈을 관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이게 많이 쓸 수도 있죠. 네. 그럼 일단 장사는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용 관리를 해야겠네요. 재무 관리입니다. 자, 재무 관리 하기 전에 비용이 있는데 팔았어요. 네. 우리가 판 것만 하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세금 관리. 그렇죠. 세금도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꾸겠습니다. 비용부터 적는 거예요. 세무 관리, 재무 관리. 10분 마지막에 있어요. 자, 재료 시켰고 조리하고 시설, 위생, 인사해서 고객 관리까지, CS 관리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이 판다. 많이 파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네? 세금까지 돈을 냈어.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는지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했는지 해서 재무 관리까지 끝났어. 네네. 그러면 나머지 나라에서 세금만 걷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죠. 약자들을 네. 지원해주죠. 그게 바로 정부 지원금 관리입니다.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보네요. 재무나 이쪽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여기서 재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내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나간 것을 관리해서 순수하게 순소득을 높이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정부 지원은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청년을 뽑으면 6개월 정도 하면 청년 고용지원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34세 미만 이렇게 되면 5년 종소세 감면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가 적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세팅값이 세무관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거의. 유튜브에.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거를 항상 10가지를 머리에 탁 박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6시간 떠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가 엄청 많다 이거죠. 아, 파생되는 게 엄청 많다고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그래서 여기서 또 나뉩니다. 여기서 부서가 계속 나뉘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취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한 분야는 정말로 뛰어난데 밖에 나오면 사실 힘들다. 그 얘기가 밖에 나오는 것들은 이 10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제가 이 나눴죠. 프로토와 바노토와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6번까지예요. 6번을 점장 또는 매장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프로토와 바노토와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되 장사가 안 되면 마케팅으로 치고 남는 것들, 세금이나 이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바노토 프로토와예요. 저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개념이겠네요. 이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항목들이 머릿속에 10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10가지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내 매장을 봤을 때 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10가지 중에서도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돼요, 일단. 자, 첫 번째. 상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네. 재료 관리, 여기는 관리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관리라는 건 무엇인가요?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매출을 계속 그 매출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관리예요. 여기서 사장님이 결정할 것은 관리를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 성장이라는 것은 개발입니다. 자, 여기서 관리를 하면은 동일 매출에서 관리를 계속 하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 재료를 성장을 시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더 싸고 더 퀄리티가 좋은 곳을 발굴해서 들고 오는 행위예요. 네네. 기존에 있던 재료 관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딩을 자꾸 붙여보고 품질 테스트를 계속하는 것이겠죠. 조리는 무엇일까요? 조리 기구를 더 좋은 기계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료를 더 싸고 질 좋은 거에 들어가면 고객 관리와 그 다음에 재무 관리가 개선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조리 관리가 들어가면 기계화가 만약에 되거나 다른 것들이 되면 더 편하게 조리를 하거나 더 맛있게 들어가면 인사 관리 피로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재무 관리에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 또한 이제 관리하는 게 늘어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왜냐면은 기계화가 되면 기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인사 관리는 더 편해지겠죠. 네. 고객 관리는 동일한 품질이 늘어가기 때문에 더 상향되겠죠. 네. 이게 10가지가 맞물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고 있었던 것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성장 개발은 이 업장을 더 키우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은 하지 않았던 마케팅을 고정 마케팅에서 하나를 더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예요. 투자. 매장을 하나 더 열 수도 있고 매출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매장을 더 하나 여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매장 하나 똑같이 들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성장과 개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매장 하나를 차렸는데 네. 2개를 더 차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재료와 마케팅 이거를 병합시킬 수 있겠죠. 3개를. 네네. 그러면 재료에 대한 준비하는 인건비가 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재료비가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계화를 해라, 마케팅을 이번에 또 바뀌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영상이 이것들을 다 세분화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자,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네. 재료 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갈게요. 재료 관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음식점은 네. 재료가 그냥 신선하게 재료가 아니에요. 이게 다 쓰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 부분씩 다 쪼개겠습니다. 재료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직접 가서 사오느냐, 직접 문전 앞에서 받아오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재료들을 갖고 와서 내가 다듬느냐, 다듬어져 있는 것을 쓰느냐, 그 재료 가지고 가격이 어떻고 퀄리티가 어떠냐, 국적이 어떠냐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재료를 가지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발주는 어떻게 주기를 맞추느냐, 선입선출의 기준은 며칠이냐. 다섯 번째, 그 재료들을 보관하는 온도, 최적의 상태, 며칠 동안 몇 도에 보관을 해야 최상의 음식의 퀄리티가 나오고, 해동을 했을 때 몇 도에 해동을 해야 가장 맛있다가 재료 관리예요. 너무 많은데요, 재료 관리하는. 제가 말했죠. 6시간 떠들 수 있다고. 근데 이 재료 관리라는 것이 품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 20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짜맞추는 거예요. 고기는 해동하고 나서 2도에서 3도 3일 이상 쓰면은 맛이 변한다. 서서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육즙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뭐 상추는 상온 4도에서 5도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신선도가 유지된다. 살아남게 하려면 물을 다시 넣어서 살려야 된다. 보관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진공으로 보관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상온으로 공기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 할 것이냐, 냉동으로 관리할 것이냐, 냉장으로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많죠. 재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료 관리에서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냉동이어야 되며 로스가 안 나게 하게끔 그렇죠. 냉동이지만 급속 냉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분이 되어 있어야 되며 다듬지 않아야 되고 문전화까지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네. 그럴수록 편해진다. 근데 편해질수록 단가가 올라간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질이. 이제 조리 관리는 무엇이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조리는 그냥 만들어서 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리하기 전 재료의 온도는 몇 도였느냐, 마이너스 20도의 재료를 가지고 180도에 굽는 것과 상온
2도에서 180도에 굽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온도를 빨아들이거든요. 맛이 다르고 네. 신축성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조리는. 그러면 그 온도로 구웠을 때 몇 분, 몇 도에 구워지고 구워진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조리가 완료되었을 때 온도는 몇 도이며, 예를 들어 저희 햄버거는 완전히 만들면은 한 37도에서 40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분 지나면은 25도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분에서 30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겠죠. 완제품을 해서 웜어기에 놔두면 30분간의 온도를 최대한 천천히 떨어뜨리겠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조리가. 근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거 다 적용시킬 수가 있나요? 대기업들은 다 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대충 해갖고 1억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강의는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의 스킬과 장사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게 하나가 14평짜리 가게 하나가 대기업 시스템을 갖고 온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안 배우고 네.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10가지 중에 약점을 계속 파악해 보세요.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바뀝니다. 그래서 조리로 넘어가면 조리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된다. 완성되고 온도, 손님 입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온도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높은 기술을 안 갖고 있더라도 조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조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중국집, 초밥집,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건... 초밥집에 들어가서 이게 쌀알 몇 월 해가지고 초대리인가 뭐 하여튼 그걸 넣어가지고 몇 하고 몇 도에 그는 배우는 거죠. 네. 그거는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기도 하죠. 근데 기계에 넣어서 무조건 나오게끔 하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조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라는 게 기계를 써도 높은 품질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면 편하고 좋아집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나 사람이 구애받는 것도 적어집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 진짜 중식 대가들이 하는 네. 짜장면집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웍질이나 그다음에 온도나 다 들어가죠.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이 왜 문제가 되겠죠? 중식은 어렵습니다. 전분에 대한 그런 거 관리하는 거. 네. 전분물 해봤습니까? 전분물 농도나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화 해놨다. 근데 시스템화 해도 맛의 변곡점이 다른 것보다 크다. 커피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리 관리예요. 시스템. 엄청 많겠죠. 네. 한 6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고. 시설 관리. 자, 이 기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항상 계속 오래 쓸 수 있도록 가동시키는 것, 그것이 시설 관리입니다. 왜냐면 쓰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로 쓰는 건 고장이 덜 나겠죠. 전기로 들어가는 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생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법에 맞춘 위생 관리가 있고 시설에 맞는 위생 관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자를 써야 된다, 손 세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건증을 끊어야 된다, 질병이 있는지. 재료 관리를 하는데 소분을 했을 때는 소분 스티커를 해야 되고, 해동 중은 해동 스티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썼던 재료들은 소분을 하게 되면 봉지나 이런 것들을 다 소진될 때까지 모아둬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 이 위생 관리고, 이 시설에 대한 위생과 위생법상의 위생을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화이트 에스코에서 간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사설업체 사설업체가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데 사람 관리죠. 네. 얘는 성격이 이렇다, 얘는 이렇구나, 얘는 어떻다,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에 대한 월급을 가지고 몇 시간을 일하고 몇 명을 분산시켜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 인사관리는 이거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을 잘 이행하느냐, 그리고 그 이행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줬잖아.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 급여 체계를 이렇게 해놓고 그 직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많은 시간에는 이렇게 투자 들어가고, 그리고 200만 원이면 인당 뭐 50만 원씩 치면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매출이 300이 쳤다. 그럼 4명에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고용을 하는 방법, 일용직이냐, 프리랜서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쉬는 시간,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해서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야죠. 근데 고민 안 합니다. 보통은 육감적으로 합니다. 딱 오게 되면 그래 좋네, 오늘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먹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서 오사마리 칩니다. 사람의 감정은 2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2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또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니다, 내 혼자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고정급여가 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이거를 교육시키고. 핵심은 이겁니다. 직원이면, 직원은 저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데 이 업무만 하고 집에 갈 정도로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쉬실 때때로 몸에 익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주고 거기서 왜 이 매뉴얼 체크가 안 돼 있어, 너는 이건데 왜 안 돼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게 인사관리입니다. 이제 고객관리. 매장을 하나를 하는데 컴플레인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업종에 따라서 컴플레인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이 늦게 왔다, 음식이 식어서 왔다, 음식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 댓글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그게 한
10배입니다. 10배. 10배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올린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표출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 대한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각하고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제일 좋은 건 설문조사를 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마케팅은 뭐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죠. 홍보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핵심은 적게 돈을 써서 많이 홍보 틔운다. 근데 이것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마케팅을 써보니 효과가 없네. 아씨 사기당했어. 이제 안 할래.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업무를 계속 느낀 점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해도 계절마다 다르고 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배달 홍보를 해요. 봄에 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 100만 원 넣으니까 500만 원밖에 안 올랐어. 네. 여름이니까 2천만 원 올랐어. 사람이 움직이는 반경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트렌드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준점으로 마케팅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몇 %를 가정해서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해요. 네. 10%를 내가 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많지만. 그럼 내가 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네. 500만 원을 했어. 효과 없어. 네. 그럼 500만 원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에 다른 것을 또 찾아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이 축적이 돼요. 그럼 매출이 켜져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단계식으로 적립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구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할 땐 3개를 했던 게 1년이 뒤면 한 40개를 하고 있어요. 광고 상품. 돈을 조금씩 쪼개서. 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 있겠죠. 네. 근데 시기마다 다르다 했죠. 네. 시기마다 빼고 놓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비용 투자 대비 다시 들여오는 인풋, 아웃풋이 높은 것들만 남겨두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무관리. 라라도 경영 집단이에요. 거의. 하지만 경영 집단, 장사 집단, 기업 집단은 이윤. 하나의 목표점을 가져서 이익을 보는 단체이지만 라라는 좀 다릅니다. 이익을 걷어들이긴 하지만 부의 재분배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곳들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세무관리도 똑같아요. 매장 매출이 낮은 곳들은 지원을 해서 올려줄 것이고 많이 되는 곳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타네. 하지만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증빙해서 갖고 오면 내가 돈 걸러줄게. 감면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표준이에요. 부자들이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이죠. 근데 세무 관리도 재료 관리와 인사 관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용을 자꾸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있어요. 핵심은 매출은 많지만 비용도 많고 그러면 순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순수익은 많아야 된다 라는 법칙이에요. 네. 그리고 재무 관리 이렇게 되면 소비만 엄청나죠. 재료 비용, 조리하는데 이제 시설 사는 비용, 그 다음에 위생 관리하는데 기타 차피 비용, 인사 관리, 인건비, 고객 관리 환불해주는 것들, 마케팅 돈 쓰는 거, 세무 관리, 세무사한테 돈 주는 거 이것만 해도 8가지죠. 네. 항목이. 근데 거기서 건당 다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 워낙 나가는 게 그러면 이제 보통 사장님들은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네요. 다 쪼개봐야죠. 쪼개고 그 다음에 관리 시작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다 나눠서 여기는 내가 35%였는데 40%가 나왔으면 재고가 많거나 로스율이 많은 것이고 계속 그걸 또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듭니다. 네. 6개월 이상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익어서 30분 아니면 다 정리가 돼요. 인간의 뇌는 컴퓨터로 따지면 몇 기가바이트인가요? 요새 컴퓨터가 2테라바이트, 3테라바이트죠. 컴퓨터 엄청 기억을 많이 하죠. 네. 인간의 뇌는 2.5 페타바이트예요. 거의 한 3,500테라바이트예요. 머리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 정도예요. 기억을 하는 것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까지 해야 안 하는 거예요. 다 쓸 수는 없겠지만 1테라바이트라도 쓰자고요. 저도 노력하는데 기억을 계속하고 메모하고 계속 이거를 습관화시켜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야 내가 평생 장사할 수 있어요. 운빨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운빨인가요? 절대 아닌 것 이게?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이게 햄버거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요식업의 법칙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실업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나라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 그래. 청년을 고용을 하게끔 유도하자. 그러면은 기업이나 가게에서 청년을 뽑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이 취직을 안 하면 사업도 하겠죠. 그럼 사업할 때 청년이 더 망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게끔 창업지원금 준다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만 공부해서 타겟금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요. 서류를 대신해서 다 해주는 거 찾아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20%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이 많으면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줘서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수수료 주고 나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들은 왜 계산 안 합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것들 다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드는데 왜 그건 계산 안 합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진행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이 10가지의 법칙을 무조건 외우세요. 더 나아가는 게 있겠지만 여기서 자신의 마인드맵을 정리해서 하신다면 체인 사업도 똑같습니다. 재료 구매, 조리를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시설은 어떻게 더 기계화할 것인가, 위생 관리, 위생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편하게 만들 것인가. 인사관리, 사장님들이 뽑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일을 하고 만약에 다시 재고용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고객관리, 컴플레인이 많다.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불만 고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전체적으로 사장님들이 지역 상권에 대한 마케팅도 있지만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상권의 마케팅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지역 광고를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은 무엇인가. 세무관리, 전체적인 사장님들이 세무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인가. 또한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 재무관리, 어떻게 하면 우리 법인 회사가 수익이 날 것인가. 사장님은 순수익률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게끔 할 것인가. 정부지원금, 얼마나 그 정부지원금을 잘 적용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게 그냥 공식 아닌가요? 어디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오시는 분들은 저런 게 어떻게 다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봐도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육을 제가 합니다. 오시면. 그러니까 훨씬 이제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유리하죠. 그래서 체인점이 원래 이거예요. 네. 이것들을 모르게 다 해놓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통닭집 하려면 통닭만 팝니다. 체인점은 여기 놔둬주세요. 여기 놔둬주세요. 발주는 여기 해서 매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나하나 것까지 계산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다 짜야 돼요. 네. 솔직히 몇 천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놓은 건데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도 할 수 있다. 이게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되죠? 제 장사가 잘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기반 시설인 건 기반 시스템. 그렇죠. 여기서 또 돈을 절약해서 원가 맞추고 뭐 이게 수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장님들은 뭔가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이 10가지의 법칙으로 선생님을 해가지고 내 구조를 회전시켜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교육해야 되겠네요. 자, 장사가 안 돼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남는 것 없어요. 앉아있어요. 배민이 이렇나? 배민이 왜 이래? 이렇게 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요. 수수료가 높아졌구나.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구나. 어떤 것이 올라가야 되지? 재료는 일단 내려갈 것이고 판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만족도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는데 판매를 계속하려면 시설이 기계화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생과 인사관리를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맞춰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머리에 넣어서 네. 다시 회전이 되죠. 이게 챗GPT 치세요. 요식업의 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옵니다. 챗GPT에. 이거는 내 머리 자체를 챗GPT화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끊임없이. 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 요식업에 대한 하는 요식업 개론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서 세포화시켜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실상 가치로 따지면 좀 비싼 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9년 동안 이론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요것들을 쪼갤 겁니다. 어떻게 효율화하고 어떻게 편하게 하고 어떻게 싸게 하고 어떻게 좋은 품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냐면 재료를 이렇게 샀어. 품질이 좋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뀌죠.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바뀌는 것까지 체크하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재료 가격은 변동한다. 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업체를 임의적으로 찾는 행동을 안에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고차원적인. 내가 재료를 찾았어요. 지금 개선시키려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단발적이죠. 네. 그 단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규제되잖아요. 네. 그죠? 3개월에 한 번씩은 재료를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와 단가를 찾아보고 진행한다. 좋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되면 되고. 비싸면 조율하고. 그까지. 그게 촘촘해질수록 실패율이 떨어지죠. 맛에 대한 변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고차원화 될수록 고점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차차 만들어 가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내가 3개월 했는데 이게 3개월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거까지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벌써 규격화돼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규칙을 잡아놓는 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1년 365일, 1, 2, 3, 4분기. 그죠? 네. 그 다음에 1년에 12개월. 기준으로 세팅을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